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쟁점으로 남긴 했지만 추천권이 누구에게 가든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이 당초 기대한 수준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이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사실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제 거절당한 상황이라 그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고요. 예. 진행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건 예전에 세월호 조서기법 TF가 여야 각 4인씩 이게 진행이 되다가 그게 이제 뭐 협상 결렬 또는 뭐 해체 선언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른바 2+2 여야의 정책위 의장과 TF 간사 이 두 분씩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수사권을 주장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기소권이 있는 기소권 플러스 수사권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향은 여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 특검과 함께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예.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또는 특검에 주게 되면 상당 부분 수사권이 보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요. 야당 쪽에서 그 대한변협이나 유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시간 갖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의 새 테이블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진행하거나 여당이 진행하는 걸 저희를 모니터링을 하고 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의 입장은 원칙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가족분들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한다면 그냥 뭐 보상 배상 받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고요. 예. 다만 이제 야당은 수사권을 주장했었고 그것과 특검을 주장하는 이제 여당 사이에 약간 이렇게 이제 갭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예. 저희 입장은 사실은 과거에 그 정략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어떤 특검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여야 간에 전혀 다툴 것도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조금은 더 특별한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만 본다면 이 유족들이 요구했고 또 뭐 대한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그 요구했던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주는 방안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게 유효할 거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피해자 단체 쪽에 이제 법률 쪽 그 자문을 맡고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은 여전히 기소권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사실 여야 간의 합의 또는 투표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여권에서 강력하게 그 갖고 있는 안이 뭐냐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그리고 수사는 특검에서 하자. 요게 이제 너무나 명확한 자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예. 상황이라면 게다가 이제 어제 선거에서 상당히 조금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권 수사권 이야기를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고 상당히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원회가 다 갖는 문제, 현재 상황에서는 비관적이다 이런 판단이신데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도록 하느냐, 이제 결국 또 이 문제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검 추천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하고 야당, 그리고 이 박 변호사님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추천 권한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법무법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또 이제 국회 이런 곳에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두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두 사람 중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구조상으로 볼 때 이 야당이나 또는 이제 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진 분이 특검으로 임명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여당의 그 안을 보시면, 법률안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냥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까지 이제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간다면 사실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분이 특검으로 임명이 되고 그분은 사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플러스 이제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거라고 저희가 예상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소권 수사권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강력한 특검이 임명이 된다면 그나마 좀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찌되었든 간에 만약에 특검하고 결부가 된다면 특검의 추천권을 임명이야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추천권을 야당이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추천권을 받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더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거는 사실은 또 여당의 당대표이신 김무성 대표가 공적으로 말을 하기를 야당에 추천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이 2+2 회담에서는 그 의견이 상당히 좀 약화돼서 사실상 야당에는 못 주고 특별조사위원회 주는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논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특검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분이 특검으로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 특검 추천권 유가족들이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권을 가급적 적게 이제 이런 추천권을 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특검을 이제 추천할 때는 심지어는 이제 그 가족들이 추천한 사람은 좀 이렇게 의결에 참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 가족분들이 객관적으로 뭔가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피해자 단체 쪽을 좀 배제할 것인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거는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진상규명을 가장 원하는 분들이 바로 유가족들이 아닌가 싶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족대책이나 또 피해자단체 의견이 중시돼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심지어 가족 피해자들한테 칼을 쥐어준다는 등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진상규명을 해야지 전혀 의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안고 시간만 그냥 허송세월 보내겠죠. 예. 중요한 거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분들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야당처럼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게 맞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특별법 논의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뭐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국민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 새누리당을 상대하는 일 그렇게 힘든 것일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결국은 이제 힘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컨대 이제 어제 이제 그 투표가 끝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조사를 했더니,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랬더니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이 또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온다 이러니까 또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협상 테이블 안전히 떠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처럼 이게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누가 말을 잘하느냐 논리가 있느냐라기보다는 누가 힘을 갖느냐의 문제로 저는 이제 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만약에 표결에 붙인다면 누구 쪽 거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풀어나간다는 게 야쪽에서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온갖 가지 잘못된 유언보여들이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또는 이제 여권 지향적인 쪽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특검 중심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게 되고 그것도 제대로 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해자분들이 과도한 거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왜곡되는 이제 정보를 유포시킨다거나 이런 과정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데 그게 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일어날까 예.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힘없는 정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어려움이 있는가 힘없는 쪽에서 저희는 사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을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심지어는 보도조차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최근 몇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네네. 세월호 사고, 이거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목소리 뭐 있었던 건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네네. 국민들은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법 TF 논의 과정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누리당의 입장. 문제는 그 새누리당의 나름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심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교통사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건데 왜 국가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야 의원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과거 서해 회리어 사건도 그렇고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예. 진짜 최근에 이제 해경들도 이제 기소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검사라고 하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제 국가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잘못해가지고만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앞장서가지고 보상이나 배상을 해줬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국가가 책임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 입법청원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놓고 저희는 진상규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법안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피해자들이 뭐 과도한 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이 그는 허위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특별법 제정을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핵심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자꾸 교통사고니 뭐니 개인적인 차원인데 왜 국가한테 이걸 요구하냐, 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는 걸 보면 그 인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TF 내에서 자꾸 이제 그 보상배상의 문제를 논할 때마다 제발 국가가 책임 있다는 말은 좀 법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를 볼 때도 여전히 비슷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가 책임론을 피하고 싶은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세월호 유언비어 이른바 카톡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그 의원이죠. 지금 국조특위 위원장이기도 한데 대한변협이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고 어떤 부분에서 이건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발의 주체는 그 대한변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상임이사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세월호 특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특위의 그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지원단과 팀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 언론 대응팀이 있습니다. 언론 대행팀에서 논의한 결과 이제 정철승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분이 혼자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언론 대행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특위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에 뭐 변협이 했느니 어디서 했느니 논쟁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론 대응팀의 논의를 통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유포한 그 SNS상의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정당이나 저희 피해자 단체의 법률안이 나오기 전에부터 유포가 됐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널리 유포됐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핵심이 그겁니다. 특별법을 마치 이제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뭐 천안함도 고려가 되고 있지만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이제 교전 중에 사망한 우리 이제 국군 장교시죠. 그분과 비교를 하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보상이나 배상을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 여야가 구성한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와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특별법 만들라고 한 지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거 다 기한을 넘겼는데 그 상황에서 요거를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 물론 이제 심의원은 자기가 만든 거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위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게 국가배상이 왜 이제 국군이나 공무원들에게 국가배상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 민사상으로 배상대금을 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상당히 줄여가지고 적은 금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전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많은 배상을 못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보상 차원으로 했겠죠.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포격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은 배상에 대해서 이제 그 SNS 문건을 보면요. 뭐 4억 5천을 보험금을 받고 또 그 세월호 쪽에서 또 보상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받고 아주 거듭거듭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배상의 기본 논리를 모르는 분이 쓰신 거거든요. 예. 배상이라는 것은 여러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전체 손해, 실제로 발생했던 전체 손해, 이른바 법원에서 말하는 실무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되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러 가해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공동 불법 행위자가 갖는 부진령 연대 채무고 그거가 이제 이행이 되면요 또 소송하고 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상과 관련해서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뭐 보험금도 4억 5천을 받고 플러스 뭐 5억 이상을 받을 거다 또 플러스 뭐 할 거다 자꾸 이렇게 하시고 의사상자 이야기도 의사상자는 아시겠지만 저희 피해자단체의 법안에는 전혀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새정치안에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거는 의사상자 애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게 아니에요. 예. 이름만 빌려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재철 의원 본인도
피해자 단체가 공식적으로 주장했다는 말을 못하고 예전에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김성슬 변호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당이 이제 뭐 선거에서 이제 나름 이제 승리했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심의원 본인도 여러 각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몰라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여당의 공인이 직접 대놓고 그거를 벌써 6월달에 유포된 거를 7월달에 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어느 정도 협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로 보기 때문에 예. 고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진행 상황 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사고 특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